정말 포터 감독과 테나 감독의 엄청난 지략 싸움이 90분 내내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첼시는 3-4-3 그리고 맨유는 4-2-3-1 전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맨유가 중원 싸움에 아주 큰 우위를 가져갔어요. 일단 맨유는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고, 반면에 첼시는 조르지뉴와 치크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3대2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맨유가 수적 우위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좌우 측면 풀백까지 중원 싸움에 많이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중앙에서 2명의 선수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받아주거나,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맨유가 숫자가 많은데 좌우 풀백까지 중앙으로 들어와 주니까 훨씬 더 중원 싸움에 유리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할 때 맨유가 너무나 편안하게 첼시의 압박을 중원에서 풀어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전방에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미드필더 라인이었던 조르지뉴와 치크 2명의 선수가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막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근데 맨유는 중원에 카세미루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세미루를 놓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맨유가 카세미루한테 볼을 건네주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카세미루가 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달로까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이렇게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카세미루가 앞선에 있는 달로에게 또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카세미루의 패스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유는 달로뿐만 아니라 후방의 카세미루, 앞선의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중원 라인에 많은 선수가 배치되어 있던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원 라인의 선수 숫자를 바탕으로 맨유가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첼시는 조르지뉴와 치크 2명의 선수가 있고, 맨유는 부페, 에릭센, 카세미루 3명의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원 라인에서 선수 숫자가 맨유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일단은 첼시가 조르지뉴가 에릭센, 치크가 카세미루를 압박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페가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앞선에서 조르지뉴와 치크의 압박을 받으니까 부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치크와 조르지뉴가 올라간 그 뒷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에릭센이 카세미루, 그리고 카세미루가 부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일단은 맨유가 계속해서 압박을 풀어냈고, 부페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측면에 있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러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부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아스필리쿠에타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루크쇼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첼시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거죠. 중원에서 공간이 발생하니까 측면에 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근데 아스필리쿠에타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측면 공간이 발생한다. 이 다음 장면 보면 루크쇼가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아스필리쿠에타가 중앙으로 들어온 공간을 확실하게 노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맨유가 첼시를 상대로 전반전에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중원 라인에서의 우위,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해 나갔고, 중원에서 첼시가 전방 압박하다가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막아내지 못하면 전방에서 안토니, 레시포드, 그리고 왼쪽에 산초까지 이 3톱과 첼시의 3백이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안토니, 레시포드, 산초 이 3명의 선수가 다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첼시가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맨유가 탈압박까지 되다 보면 뛰어나가는 안토니, 레시포드, 산초에게
패스가 쉽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첼시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오른쪽에 있는 안토니가 쿠쿠렐라를 전방으로 끌고 나왔다가 안토니가 직접 뛰어가거나 아니면 래시포드가 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래시포드와 티아고 실바의 스피드 경쟁이 발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역습을 할 때 안토니가 쿠쿠렐라를 끌어들이고 이때 래시포드와 티아고 실바의 스피드 경쟁을 만든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안토니가 살짝 내려올 때 쿠쿠렐라가 올라오는데 이때 래시포드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토니가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래시포드가 티아고 실바와 넓은 공간에서 스피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맨유의 아주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던 장면인데 이제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밀리니까 맨유의 빠른 공격수들의 스피드에 당하는 장면이 계속 나온다.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첼시가 전반전 35분 만에 포터 감독이 전술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3-4-3 전형에서 첼시가 쿠쿠렐라를 빼고 코바치치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르지뉴, 코바치치, 그리고 치크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칠웰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아스필리쿠에타, 칠웰, 그리고 중앙에 티아고 실바와 찰로바 포백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운트까지 중앙으로 내려오는 전형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전방에는 오바메양과 스털링의 투톱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 조르지뉴, 코바치치, 치크, 마운트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수 변화를 통해서 맨유보다 중원에서 선수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코바치치를 투입한 순간부터 첼시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전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포백, 그리고 앞선에 코바치치, 조르지뉴, 치크, 마운트 다이아몬드 4-4-2 전형 앞선에 오바메양과 스털링.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중원에 4명의 선수가 배치되면서 맨유의 부페, 에릭센, 카세미루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마운트를 꼭지점으로 쓰니까 일단 카세미루가 후방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카세미루가 볼을 받지 못하고 에릭센과 부페도 모두가 1대1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첼시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와 다르게 아까 이제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서 카세미루를 놓쳤던 장면과 다르게 이제는 카세미루를 마크하는 선수가 마운트 확실하게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중원 싸움에 우위가 생기니까 조르지뉴, 치크, 코바치치, 마운트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장면은 스털링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중원에 5명의 선수가 배치가 돼요. 자연스럽게 카세미루, 에릭센, 부페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상대로 중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터 감독이 중원 싸움이 밀리니까 교체 한 번으로 특히나 전반전 중반에 교체를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을 다시 첼시에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요 전술 변화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갔고 그런데 당연하게도 테나하 감독이 여기서 질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전술 변화를 후반전에 가져가냐면 카세미루, 에릭센, 부페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산초를 빼고 프레드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왼쪽, 에릭센을 공미, 프레드와 카세미루를 최후방에 배치를 해요. 이렇게 되면 부페가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다시 맨유가 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첼시가 중원 숫자를 늘리면서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왔던 그 주도권을 다시 맨유가 숫자를 맞춰주면서 중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카세미루, 프레드, 에릭센 여기에 대해서 부페까지 중앙으로 들어간다. 요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또 중원에서 맨유의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첼시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테나하 감독이 첼시의 전술 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중원 싸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첼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오니까 이 첼시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왼쪽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서 테나그 감독이 한 번 더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부페를 왼쪽에 배치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래시포드가 전방에서 찰로바와 티아고 실바 이 두 명의 첼시의 센터백에 막혀서 기본적으로 래시포드가 너무 볼을 못 잡고 래시포드에게 볼이 갔을 때 찰로바나 티아고 실바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나그 감독이 이번에는 래시포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자리를 바꿔줘요. 그러면서 래시포드에게는 측면으로 빠지면서 찰로바와 티아고 실바와의 경쟁을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전방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배치하니까 부페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게 만드는 제로톱의 역할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서 중원의 숫자 싸움도 가져가면서 래시포드를 측면에 빼놨다가 역습할 때 풀백과 중앙 수비수의 사이로 침투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주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페를 최전방에 배치한 이후부터는 부페, 에릭센, 프레드, 카세미루까지 4명의 선수가 다시 맨유의 중원에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볼을 전개할 때 카세미루, 프레드, 에릭센, 부페가 되니까 맨유의 중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전방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최전방 배치를 하면서 제로톱을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첼시가 맨유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가요. 에릭센이 지쳐 있었거든요. 에릭센이 아무래도 90분 내내 중원 싸움을 거칠게 가져가는 선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90분 동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릭센을 빼고 맥토미니를 투입하는데, 맥토미니를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떤 게 있냐면, 조르지뉴가 볼을 받아주려 내려오는데 이때 맥토미니가 끈질기게 조르지뉴를 따라가면서 여기서 첼시가 후방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장면도 테나그 감독은 에릭센을 빼고 맥토미니를 투입하면서 조르지뉴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걸기 시작했다. 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맥토미니가 실수를 범하죠. 어떤 실수였느냐? 맥토미니의 단점, 수비에 대한 안 좋은 버릇, 손을 쓰고 반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맥토미니가 코너킥 상황에서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내줬습니다. 맥토미니의 반칙 한 번 때문에 1대 0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죠. 근데 심지어 래시포드도 빼서 박스 안에서 경합할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맥토미니를 올려서 맥토미니를 최전방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맥토미니 쪽으로 계속해서 공중볼을 경합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카세미루까지 올라가서 공중볼 싸움을 시작해요. 박스 안에 싸울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카세미루와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위치로 맨유가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치렐이 카세미루와 맥토미니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권 싸움이 안 되고, 이때 루크쇼의 크로스를 카세미루가 득점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주 극적인 동점골이었고, 이 장면도 결국에는 테나그 감독이 맥토미니와 카세미루를 이제 마지막 비장의 수로 박스 안으로 투입해서 붙여줬던 그 전략이 이제 마지막에 통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술 변화가 이루어졌냐. 첫 번째, 첼시가 중원 싸움이 안 되니까 다이아몬드 442로 변화를 했고, 그러면서 중원 싸움을 다시 가져가니까 이번에 맨유가 부페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그리고 프레드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을 4명으로 늘리면서 다시 중원 싸움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최전방, 래시포드를 측면으로 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제로톱을 활용해서 또다시 전술 변화, 그리고 에릭센을 빼고 맥토미니를 투입하면서 또다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맥토미니의 반칙 때문에 실점을 하니까 맥토미니와 카세미르를 올려서 마지막 이제 비장의 전술 변화를 꺼내든, 어쨌든 이제 오늘 경기에서 90분 내내 엄청나게 전술 변화가 많이 나왔던 경기였다. 그리고 포터 감독과 테나그 감독이 얼마나 유연한 감독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훌륭한 전술 변화를 주고받은 경기였다.